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그리잖아요. 심장내과 선생님들의 비추가 예상되지만 사랑은 뇌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이탈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노화가 돼도 사랑이나 두려움, 공포 같은 이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는 곳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연애에 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독거노인 인구도 많고 이 사별이나 이혼율도 높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들 하세요. 자식들은 늙어서 뭔 주책이냐고 엄청 싫어하시는데 저는 보호자분들에게 80세 웨딩드레스 입고 시골이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쿨한 연애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응원해드리라 말씀드리지만 저조차도 가끔은 이건 좀 할 정도로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가끔 보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로는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랑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어쩜 그런 만남을 하는 거야? 더 지혜로워져야 할 나이에 시력의 문제인 걸까? 단순히 사람이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환자분 중 75세가 된 여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S씨라고 한번 해볼게요. 독거노인이신데 남자친구분이 이 사람은 분명히 치매다, 치매 진단도 좀 해달라 같이 오셨더라고요. 잘 살펴보니 원래부터 S씨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걸으시긴 하지만 인지 능력은 괜찮으셔서 집 근처 복지관 같은 곳을 다니셨었는데 옷도 잘 입고 멋쟁이인 이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한참 활력을 찾게 되셨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눈물만 흘리거나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하시게 돼서 찾아온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이 동거인, 연세 드신 분들은 남자친구라고 안 하고 비굴한에 이렇게 동거인이라고 쓰시거든요. 어쨌든 이 동거인 분은 분명히 치매다. 이 사람 치매 진단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법정 대리인이 돼서 통장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S씨의 기억력이 떨어지시기는 하는데 주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뭘 기억하려고도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건 기억은 다 있어요. S씨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자친구분이 이 S씨만 만나는 게 아니라 P씨, R씨, K씨 여러 명을 만난다. 얼마 전에는 본인이 집안에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를 해야 되니까 몇 천만 원 달라 해서 가져갔고 이런저런 사업자금 이후로 수차례 돈을 또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자녀들과는 연락을 잘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이후로 우울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가성치매를 의심하게 되는데 가성치매라는 것은 이 S씨 할머니처럼 실제로 인지능력의 저하는 없지만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핏 치매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울한 노인의 15%에서 가성치매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듯 바람직하지 못한 연애, 애초에 왜 두 분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더 정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남한테 속거나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다단계, 사이비 종교, 비싼 가짜약을 사시는 분들은 애들이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노년기의 외로움, 고독 같은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뇌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50대 후반부터는 늘 본인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봐야 한대요. 이유는 이 판단력에 대한 중추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요. 위험에 대한 인지라던가 혐오감, 이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뇌 인슐라라는 곳에서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곳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봐도 무뎌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도 뇌 섬엽에 심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보상이 개입된 상황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쇠퇴하죠. 예를 들면 공짜 커피를 주면서 투자 설명회를 듣고 있거나 이렇게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만병통치약 광고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지갑을 막 열어서 결제를 하게 되지만 본인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에서도 이 세계 최고의 미술품을 낙찰시키는 경매사이자 완벽한 예술품 감정인인 주인공은 평생 비밀의 방에 있는 예술품의 초상화만 사랑하다가 우연히 한 여자에게 빠져서 직업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머지는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이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에는 면역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위해서는 건강한 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내 심장에 반을 줄게 하시지 마시고 내 뇌의 반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